자, 윤소립 센터장 2024년 마지막 라이브 방송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25시간 뒤면은 1월 1일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는데 다들 이번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진짜 이번 연도가 굉장히 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스닥도 거의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뭐 10만 불을 좀 돌파를 하질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이 돼서 쇼크를 시장에 새로운 또 바람을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진짜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국내 시장도 뭐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한 1,500원까지 또 이렇게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진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스펙타클했던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내년은 어찌 보면은 올해보다 또 투자하기 더 쉬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오늘 프리장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도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매파 파월. 이 내용 때문에 내년에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주식이나 현물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과 현물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파생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방향성이 뚜렷한 게 좋다라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승장에서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게 되면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을 매도나 매수나 둘 중 하나를 잡았을 때 매수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내년에 제롬 파월이 시사했던 이야기가 내년에는 어찌 보면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죠.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대략적으로 4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2025년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나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때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2회 정도 시사하면서 거의 뭐 고금리를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기준금리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한 3.0 정도 내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5 정도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수치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연준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도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겠구나, 뭐 지금 뭐 정확하게 이제 시장이 뭐 좋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하고 하면서 좀 금리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갈 줄 알았는데, 제롬 파월이 이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죠. 내년에 금리 인하 거의 0.25%씩 한 2번 정도. 야, 이러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거의 뭐 크게 올해와는 차이가 없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어요. 0.25%씩 2번이라 내년에도 그럼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을 제롬 파월 의장이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우존스가 50년 만에 최근 나스닥이 좀 상승하면서 우리가 좀 취해 있었는데, 다우존스가 50년 만에 최장으로 열흘째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세 하락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돈을 빼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돈을 빼고 있다. 하락이라는 것 곧 매도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뺐다, 팔았다,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우존스 그리고 뭐 나스닥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누가 던졌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다우존스가 50년 만에 최장 열흘째 뚝, 그리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달러 인덱스, 정확하게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죠. 달러 강세 지수, 달러 지수라고 하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달러의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선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예, 원달러 환율.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제가 항상 뭐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 중 하나지만, 지금 원화 약세는 뭐 대한민국의 현재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원화 약세라는 요인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서 원화는 하락을 하고 달러는 강세로 가고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달러는 계속 오르고 원화는 계속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우리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을 건들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지금은 국내 주식 같은 거 건들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수출도 박살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실적 박살나는 기업들 수두로 빽빽하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 실적이 박살이 난, 그리고 앞으로 박살이 날, 그리고 산업의 전망까지도 안 좋은,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최악의 그림으로 아예 기울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뭐 매수 기회다, 엄청 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이게 이야기해서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어요. 뭐 공포의 사라라고 뭐 이야기를 해도 지금 상황은 안 좋은 게 팩트입니다. 안 좋은 게 팩트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부터 시작해서 아예 지금 쭉쭉쭉 최악의 그림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지금 완전 최악의 분위기예요. 대규모 기술주 차익 실현이지. 자, 본장 스타트. 자, 음봉? 그래, 매도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렇지. 150불, 200불. 자, 그렇지. 몰라, 난 그냥 200불 구간 오면 오늘 깔끔하게 먹고, 나도 모르겠어. 오늘 연말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나도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들이받고 부딪히고 하고 매매하고 싶진 않아. 나도 오늘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먹을 것도 사실 없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이 현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쭉쭉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렇지. 수익권 전환. 아이고 참 진짜 왜 그래,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그러니. 막 그렇게 쏘아 올리려는 그런 심리 의지가 강하진 않아요. 자, 그치. 190불, 200불, 290불. 자, 300불 컷. 올 한해도 깔끔하게 336.60불로 마무리. 2024년 마지막 진짜 깔끔하게 그래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여기서는 단봉으로도 이게 시장이 옆으로 질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찌르기보다는 빠르게 차익 실현, 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했습니다.